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잠시 입장하자 했을 때, 또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있지 않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우리 이걸 뭐 이름이 없지만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본래의 마음,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새롭게 만난다거나 그 다음에 이것과 헤어진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지금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아까 잠깐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우리의 그 경험을 이렇게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관찰을지 쓰듯이 그 순간에 그 짧은 경험을 이렇게 진술 묘사하게 되면 딴 거 아니에요.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신체 감각이 느껴졌다, 어떤 그런 자극 때문에 어떤 그 자극을 인연으로 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일어났다. 좌우지간 뭔가 경험의 내용물에 대한 진술들이 끝없이 세세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끝없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걸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아는 것들 있잖아요. 아는 것들, 우리가 진술할 수 있다,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의식한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안 거거든요. 안 거. 그러니까 알려진 것들이에요. 알려진 것들은 끝없이 묘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이 좀 더 차분해지면 차분해지고, 차분해질수록 아주 세밀하고 미세하게 자기 의식의 작은 파동이나 잠 물결까지도 다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끝끝내 묘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 지금 제가 알고 있다는 거, 의식할 수 있다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묘사했지만 이건 실제로는 묘사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경험되지 않으면서 경험된다고 해야 될까? 경험되지만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이거 모순된 역설적인 진술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당장 경험을 보십시오. 자, 우리 지금 이걸 만약에 묘사한다면 지금 뭔가 눈앞에 어떤 시각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각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나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분별도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경험되는 내용물 가운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불리해요. 뭘 찾으려고 하면 어? 이 경험 가운데 어떤 영역인가? 이건가? 이렇게 찾는데 이건 왜 찾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심지어는 왜 체험할 수 없다고 하냐면 바로 지금 당장에 뭘 하거나 안 하거나하고 상관없이 뭘 한다 안 한다라는 그 모든 두 가지 이 이분법의 모든 그 바탕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알고 모르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예. 그게 이제 이 끝없이 이제 뭐 어떤 이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한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록 이 공부하는 와중에 내가 비록 이것을 조금 알았다.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 조금 우리는 내가 공부하다가 어떤 모종의 체험을 하면서 이 사실인 줄 알고 내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조금 알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알고 싶거든요. 그게 여전히 이분법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자 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세한 분배를 잘 봐야 돼요. 이걸 확실히 지금 내가 이렇게 멀리서 15도처럼 멀리서 궁둥이만 본 것 같아. 확 잡아가지고 이걸 그냥 진짜 우리 집안에 끌고 왔으면 좋겠어. 내 걸로 했으면 좋겠어. 그게 소유욕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이분법인 거예요. 나 따로 법 따로.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의 결론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뭐냐면 그렇게 그 15도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렇게 알고 싶었던 법이라고 하는 소도 없고 그렇게 소를 붙잡고 싶고 소를 내 거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 소치는 자 목동도 없더라 이 소리예요. 뭘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그 보십시오. 그것도 미세한 마음의 움직이잖아요. 그게 정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안정된 게 아니잖아. 끝없이 뭔가를 치달려서 지향성을 가지고 자꾸 뭘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지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 둘이 아니다. 비이원이다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개념을 쓰지만 이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즉각적이고 밀접하고 친밀하고 틈이 없고 뭐 온갖 표현을 할지라도 이건 시원치 않아. 시원치 않아. 당장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 찾는 자가 있는 한 이것을 알려고 하고 얻어 구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 한 그래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실수예요. 호리우차면 천지연격이라는 신신명말이 딱 맞아. 털끝만큼만 이 어긋나도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미세한 망상 그 미세한 그 뭐냐 우리 모든 사단 우리 인간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불교 부처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해결책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무아라고 무아의 가르침으로 표현되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은 우리가 그 기본 전제 그게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이 자아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히 있지. 이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17살짜리 꼬마들만 봐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기반해서 뭐냐면 그 고집이 생기잖아요. 이건 내 거라는 내 거. 어린애들 키우실 때 그런 장난 안 해요? 이렇게 물건 빼앗을 때 애들이 자꾸 막 내 거야 하는 거 그거 재밌어가지고 어른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장난치잖아요. 마치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는 나와 내 것이란 게 없었어요.
나도 없고 내 것이 없었고 자아의 경계선이 불분명했습니다. 예. 그게 아주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약간 무지몽매한 그런 시절이지. 예. 참 무지했지. 왜냐면 어떤 것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로 충족된 그 어린아이의 세계라는 건 그런 세계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분리가 생겨나고 그 분리 때문에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의 근거는 뭐냐면 그 최초의 그 근본적인 그 분리감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예. 자기가 따로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엄마를 찾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갈망. 그게 뭐냐면 뭔가 안정감을 줄 만한 의지처를 찾는 거거든요. 뭔가 이 불안함을 달래줄 수 있는 안정감. 그런 안정감을 어린 시절에 마음껏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대로 분리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죠. 우리 애착, 심리학의 발달 심리학에 보면 애착 이론도 똑같은 거거든요. 어릴 때 충분히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분리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끊임없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어머니나 아니면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대상에 또 애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그런 분리감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만히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보통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를 이제 관찰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외부 세계보다는 자기 내면의 세계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한다고 저는 믿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 왜 내가 불안한지 모르면서도 불안하고, 공부를 상당히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짜 두려움을 주는 그런 근본적인, 보통 이제 이쪽 어떤 심리학 일부에서는 그걸 핵심 감정이다 해가지고, 어릴 때 특히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된 어떤 해소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걸 이제 그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이다. 애응지물이다. 응애지물이다 해서 가슴에 맺혀 있는 그 물건. 그게 녹아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항상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어느 순간에 다시 불현듯 나타나서, 계속 그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인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굴레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굴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사람마다 자기 안에 형성된, 그때 자아는 너무나 무력했기 때문에 그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내면에 형성된 그것이기 때문에 별일 없다가도 어떤 순간, 그러니까 어떤 조건, 어떤 인연에 반드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그러면서도 뾰족하게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아.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기의 문제점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잘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 커오면서 익혀왔던 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 투쟁 아니면 도피 반응이라고 보통 하는 있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잊고 살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한 번도 철저하게 이렇게 탐구를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인 두려움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 공부를 심리학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공부는 자기와의 만남이다. 그게 거짓짝인데, 이제 우리가 자아의 허상을 깨닫는다. 근데 그러니까 자아의 허상을 깨닫는 게 실상이에요.
실상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자아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실상이 되는 것이지, 가짜 자아가 사라지고 퇴장한 그 자리에 진짜 자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짜 자아가 진짜 꿈속의 주인공과 같이 진짜 허구적이다, 실체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는 게, 그게 가짜 자아의 허구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참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거짓된 자기와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자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변성인데, 일종의.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개인적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마다 이제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가지고 말하기가. 그래서 이제 같은 경험, 같은 어떤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탐구를 통해서 자기의 공부 과정을 이렇게 대비쳐 보자. 혹시 자기가 엉뚱한, 여전히 뭔가를 찾고 있는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치달리는 방식으로 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게 그냥 뭐 짤막하게 말 한마디로 문장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문장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이 이해가 찾아오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이 현실 속에서 그럴까 나자빠졌던 거예요. 보조선사가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 우리는 요 원어심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7번 자빠지고 8번 넘어지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7열 8열이다. 7번 찢어지고 8번 찢어진다. 그런 것처럼 이게, 왜냐하면 이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대상을 가지고 하는 탐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실성을 가지는 나를 이 자아를 압도하고 있는 이 자아와 경계 속에서,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여기서 정신 차린, 우리가 꿈꾸는 동안에 그게 좋은 꿈이든 악몽이든 대부분 꿈속에서 금방 깨어나기가 어려운 거랑 똑같아요. 한동안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되겠고, 아니면 아주 꿈의 내용이 지극히 고통스러워야만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보면 사람들은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근데 그런 일 없으면 공부 못해요. 그것만이 자아를 흔들어. 그냥 안정돼 있으면 절대 이 공부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 무상함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 왜냐하면 어떤 것에도, 이 현실 가운데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없다. 어떤 것도, 나와 세계,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도 확고부동하고 불변했고 영원 불변한 것 없다. 거기서 이제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 거기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그래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안을 주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한, 거기서 위안받고 의지하고 있는 한, 그 게임 속에, 영원한 이원성 속에서, 그 꿈 속에서 헤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난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화탕지옥이라는 표현이 되게 실감 나는 것 같아요. 그 펄펄 끓는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가만히 저 복잡한 지하철이나 큰 시내 번화가 가운데 한번 가만히 앉아서 한번 오고 가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진짜 인간 군상들이 여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비록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내면 심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도의 지능을 이 고도의 지능이 공부의 장애이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편인데 뭐냐면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내면 심리를 그래서 공감이 가능한 거예요. 공감.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가 지능이 높기 때문인데 그걸 엉뚱한 데 쓰면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고 망상을 부리는데 막 가짜 그 막 컴퓨터 그래픽처럼 있지도 않은 미래나 지나간 과거를 재구성하고 막 엉뚱한데 만들어서 거기가 자기가 만든 그 CG에 놀라는 그런 것만 안 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겪고 있을 고통에 공감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조금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달라질 거예요. 뭐 연대감을 느낀다. 그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똑같이 누구나 다 괴로워하는구나. 저 무표정한 저 가면 뒤에 사람마다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자기 자신조차 모르고 있는 고통들이 막 도사리고 있을 거라는 자기의 고통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의 시작이고요. 그 고통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게 석가모니의 독창적인 차관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의 본질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엄밀한 현실이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일상적인 그 고통, 불만족.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지 엉뚱하게 저 찬란한 깨달음이나 엉뚱한 저 이상한 열반의 세계를 염두에 둔다면 이게 둘러 벌어진 공부고 지금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면 너무 멀리 돌아나가는데 항상 바로 지금 이 환상이 펼쳐지는 바로 이 자리가 진실의 자리예요.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진재와 속재, 생멸문과 진여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 한 마음, 이 더 이상 나눌 수도 없고 분리할 수 없고 대상화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이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거든요. 대부분의 이 자리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차별 현상, 이 생멸의 이 현상 세계만 알 뿐이지 이 현상 세계의 근본, 현상 세계의 그 모양이 아닌 이 진실을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뭔가 아까 우리 애초에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알려지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니까. 근데 지금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알고 있다라고 지금 개념화해서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모르고 있다라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랑 똑같은 경험이라고 이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장 지금 맛보십시오. 당장 경험하시오 하면은 지금 이 알고 있음은 우리는 이게 말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런데 그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원성이라니까.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알려진 경험의 내용물에 지금 가 있는 거고 경험의 내용물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알고 있음이니 이 알고 있음은 모르고 있음과 똑같다는 거 뭐냐면 바로 지금의 이 경험이란 말이야. 이 경험은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 깊은 잠에 들었을 때랑 지금 생시하고 똑같다. 오매이려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나 깨어있을 때 지금 깨어있을 땐 분명히 분별되잖아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짧은 순간 가만히 있어도 다 진술할 수 있잖아.
차 소리도 들려. 발가락 간지러운 것도 느껴져. 몸의 체온도 느껴지고 옆 사람 뽀시락거리는 거 예전에 까먹었던 뭐 세월호 사건 다 기억난다. 그렇게 다 알고 어지럽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전혀 모르는 자리라고. 깊은 잠에 꽉 들어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고 똑같은 자리가 거기 있다고. 근데 그거는 분별해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 낼 수가. 오히려 그런 분별을 탁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이다. 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알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그때 전지, 완전한 무지가 완전한 전지와 같다 이거예요. 그게 선정이고 지혜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알려고 하거나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걸 생각이 멈춘다라고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칠 지자로 우리가 지관, 불교 수행은 딴 게 아니라 지관, 정해, 지관상수, 정해상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가 곧 관이고 정이 곧 해다 이 말이에요. 해가 곧 정이고 관이 곧 지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의 이 경험을 말하는 게 이게 어떤 마음의 어떤 이런 흔들림이 멈춘 상태고 멈추면 비로소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뭐 내용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보고 있다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선명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생각으로 자꾸 이것을 이해하고 왜 그렇지 하는 순간 그게 또 생각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예? 아까 말했지 내가 이거 조금 안 것 같은데 더 확실히 알아야지. 처음엔 그런 식으로 해요. 확실히 알려고 한다니까. 더 뚜렷하게 잡으려고.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상하게 공부가 더 안 나가는 것 같아. 그거 인정해야 돼. 바로 그 자리라니까. 더 못 나간다니까. 더 나가서 두 번, 세 번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만지는 것 같다가 눈 뜨고 확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알려고 하는 자와 알려지려고 하는 이 이원성의 이 이원성의 이 착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원성 이 전체가 그냥 이거라는 사실 그냥 납득이 되는 거예요. 뭘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말 한마디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본래 완성돼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이 장애물이 뭐냐?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뭐야? 자우지가 의문사가 붙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부렁이에요. 그게 우리를 속여. 의문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무엇이지? 이게 어디에 있지? 이게 언제 가능하지? 이게 뭐 어떻게? 그러면 전부 거기에 속는 거라. 여기는 의문이 없는 거예요. 의문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여전히 이원적이냐, 그 이원성을 넘어섰느냐. 그래서 이원성 속에 있을 때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 이 이원성을 넘어선 순간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첨멸이라는 고전적인 우리 선가의 그 관용어가 말길이 끊어져 버리고 마음 갈 곳이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딱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보는 자도 이것이고 이것이 보고 있는 대상도 이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원적인 경험을 끊임없이 해. 꿈속처럼 경험해. 근데 그것은 아무리 경험해도 그건 경험한 게 아니라고. 실제로는 진실로. 그걸 이제 이게 생각을 조복받는다. 이 공부, 이제, 이 공부가,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조복받는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생각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이게 이 말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그게 생각의 실체를 꿰뚫어 본 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이거예요. 실체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아주 쉬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인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고. 보통 우리가 나중에 보면 생각은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 아니야.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눈앞이 노래져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생각은 진짜 생각일 뿐인지, 그건 단지 그런 생각만 내가 이해하고 실제로는 안 그런지.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한 생각이 진짜 나와 세계를 완전히 파멸시킬지. 대부분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짓들 보세요. 오늘 뉴스에 끔찍한 뉴스 났던데, 진주에 뭐 아파트에 불 지르고 어쩌고저쩌고. 분명히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 한 생각 때문에 어마무시한 일이 펼쳐져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단지 생각은 생각일 뿐이 아니야. 그건 나를 미치게 만드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화가 나. 불현듯 잠자다가 갑자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생각이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현실이지. 대다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믿는 건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하루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면 의식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자동화된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순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생각이란 도구가 아주 놀라운 도구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도구이긴 하지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자연 속에 있는 자연물들 보세요. 인간보다 꽃나무 수준의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 수준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자연에 가까운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생각하지만 생각에 대한 집착이나 생각의 지속 시간이 아주 짧잖아요. 아이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 금방 울었다가 금방이야, 금방. 왜냐면 그게 머물지 않아. 생각의 형태로 저장되지가 않아요. 근데 걔네들도 미친 어른들하고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닮아가잖아요. 그게 훈습이에요. 그 부모가 가졌던 불안을 고스란히 대물림 한다고. 부모가 가졌던 분노를 고스란히 대물림 한다고. 속일 수 없.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양 없는 조건으로 형성된 그걸 우리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업식도 그대로 물려받는 거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은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공통된 거예요. 네안데르탈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언제부터 형성된지 모르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인류 전체고 내가 곧 세상이에요, 세상. 이 안을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그 모든 고통을 담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발딛고 그런 것들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요것은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인데 실제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분노니 우울이니 어떤 심리적인 것도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 해부를 하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 갑자기 전체가 작용해서 갑자기 여기서 확 분노가 솟구친다고. 갑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과 우울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실체는 아무리 배를 갈라도 없고 뇌를 쪼개도 없어. 근데 분명히 우리는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환상적이고 헛개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한테 현실적인 어떤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이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이제 해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현실하고 괴리되어 있던 이것이 점점 가까이 아주 구체적인 우리 현실, 일상의 우리 감정, 일상의 우리 경험 속으로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참 괴로워. 저 멀리 있는 깨달음의 세계 가는 게 오히려 나아. 왜냐하면 그러는 동안에는 이게 회피할 수 있거든. 이 현실의 문제를. 그 잭 콘필드라는 미국 사람이 썼던 그 책 있잖아요. 깨달음 뒤에 빨랫감. 그 사람들이 느꼈던 거라. 저 동남아시아로, 저 법당으로, 선방으로 거기 가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의식의 변성을 맛봤어.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안 되더라 이거야. 엄마하고 여전히 관계는 안 좋고 여전히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이상하다 이거야. 뭔가 분명히 그 숭고한 체험이었고 그랬지만 이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밀어놨던 그 빨랫감들을 정리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솔직한 얘기. 비록 놀라운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어.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전쟁은 끝났냐 이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예요. 부부, 부모, 자식,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고통받는 건 제일 고통받는 건 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까운 순서대로. 왜냐면 그게 집착의 그 서열이니까 우리는 가장 우리 자신한테 집착하고 있고 그 다음이 배우자 아니면 자식일 거예요. 부모는 한 2선, 3선쯤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는 소유물일 수도 있고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얼마나 자유롭냐 이거예요. 현실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첫 입문 왜 항상 깨침, 깨달음 뭐 체험이니 이것을 알았냐 몰랐냐 그것을 처음에 중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공부의 바탕이거든요. 공부하는 자리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공부는 먼저 답을 알고 치르는 시험과 같아. 말이 이상한데? 답을 분명히 아는데도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 답을 다 아는데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되는 것, 내가 아는 것, 우리 지금 의식은 그냥 저절로 지금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식되는 것을 저절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게 뭐냐면 의식되는 것을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이 일을 통해서 의식 그 자체를 자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언어의 그 문법적인 관습적인 그 오류 때문에 그런데 의식하는 그러니까 의식되는 것을 통해서 의식하는 의식 자체를 자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고 자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오류가 뭐냐면 제 노파심입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식되는 것을 의식으로 착각한다니까. 그건 의식되는 건데 제가 미묘한 느낌이라도 잡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요. 저도 깜빡 속았거든. 어떤 지속적으로 의식되는 미묘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나 있음에 뭐 어쩌고 의지해라, 뭐 인도 명상가 라마나 마르시나 니사라타 마하라지가 나 있음에 주목하라 할 때 그 나 있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에카르톨레 좋아했던 사람도 막 상당수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존이라고 하는 특별한 감각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면 현존이고 그러고 아니면 현존이 아닌 줄 알아.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현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존하지 못하는 거야. 따로 현존을 찾고 있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좌우지가 뭐라도 하나 딱 하면 그걸 어떤 대상 타겟으로 삼아서 탁 지향한다고, 의식이. 그러면 바로 그런 순간, 그래서 왜 방편 세우지 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왜 선에서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 말 세웠다가 그 말을 자기 손으로 허물어뜨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 딱 대상을 세우면 반드시 딱 대상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쏠려. 그래서 차라리 입 다무는 게 낫다고 그러는 이유가, 자칫 말 잘못해가지고 그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던 말이지만 그런 말을 탁 함으로 해서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얻으려고 하고 그걸 자꾸 의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실제로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온갖 교묘한 말을 합니다. 그 교묘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요령부득인 방편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하는 제 말로선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딴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이거예요. 정말 더 없어요. 더가 없다니까. 더가 없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없다라는 그런 견해마저도 지으면 안 돼. 예.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 그 다음에 더 물러설 수도 없어요. 딱 이 자리라고. 딱 이 자리. 딱 이 자리에서 지금 5만 가지 변화되는 경험이 지금 막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10중 8구 거기에 계속 헤매이고 있을 거야. 근데 그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막 진짜 황하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막 우당탕탕 하는 뭐 그 누런 흙탕물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황하 같은 바로 그 장면, 귀도 먹먹하고 눈도 어지러운 바로 그 순간에도 뭐냐면 그건 전부 다 뭐냐면 나한테 의식되고 경험되는 경험의 내용물들 끝없는 변화고 그 끝없는 변화의 본체, 그 끝없는 변화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그 안에 감싸져 있는 이 투명하고 순수한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 텅 빈 공간 같은 의식은 절대 변화도 없고 늘 고요하다고요. 늘 고요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지러운 변화에서 그 변화하지 않는 것만 싹 드러낼 수가 없어. 바로 그것과 딱 한 덩어리 있고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에 바로 지금 이것이다. 바로 지금 당장에 이것이다. 우남 담성 스님이 동산 양계 스승이었나? 그분이 열반하실 때 동산 양계가 아직까지 이 일을 밝히지 못했을 때 물어봤어요. 네?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스님의 진면목을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냉정한 사람들이지 공부한다는 인간들은 스승이 숨이 끊어진데도 딴 건 관심 없어. 당신 죽는 거 사는 거 관심 없고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때 우남 담성 스님이 다만 이것이다. 지저시예요. 지저시. 지자시. 한자로 다만 지. 입구자에 8팔자. 다만. 그 다음에 이저자.
그 다음에 이시자. 다만 이것이다. 다만 이것이다. 동산양계가 다만 이것이다를 몰랐던 게 다만 이것이다. 동산양계가 여러 가지 깨달음의 체험 나름대로 한 소식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구경이 안 뚫렸던 게 뭐냐면 그 동산양계가 뭐 맞나? 무정의 설법도 깨달을 때 이것도 설법이고 저것도 설법하다. 우리 그런 체험하잖아요. 이거 확 감각이 확 살아나는 체험을 하거든. 그때 무정설법이 딴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는 이걸 죽어있는 그냥 바깥에 있는 사물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그냥 의식 자체로 그냥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의식 한 덩어리로 돼 있더라. 그것이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때 확 이렇게 색깔과 빛깔이나 느낌이 살아있는 것처럼 강렬하게 의식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것이 내는 그게 아니라 이 의식이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늘 있었는데 그냥 우리의 이 분별된 의식 때문에 그냥 죽어있는 삼천 호구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봤더니 이게 마음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때만 특이하게 확 살아난다고. 그게 경계 체험이란 말이에요. 한 경계가 한번 나 여기 있네 하고 한번 살짝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경험의 내용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날 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래 여기 있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면 미세하게나마 그게 따로 있는 줄 알다. 그러니까 법이 두 조각 난 거야. 그때는 분명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이렇게 분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산양계도 그 정도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에 다만 이것이다. 근데 다만 이것이다가 안 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시냇물 건너다가 깨쳤거든. 그래서 오도성이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지네. 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나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 어떤 지적인 이해, 그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인식 대상들이고 그거 우리가 이제 분별하자면 그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경계들이거든. 근데 그분이 깨달았던 나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이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다만 이것이다 이거거든. 이것이 다만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보면 온갖 경계도 뭐냐? 다 이것 안에 있기 때문에 다름이 없지. 그리고 정말 이것뿐이다라는 게 결론이 뭐냐면 나까지 포함해서 이것뿐인 거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자기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다만 이것이다. 이게 자기다. 자, 오늘 책 조금 보겠습니다. 피곤들 하시죠? 제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힘들면 말하는 것도 귀찮네.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지하가 펼쳐져 있잖아요. 예? 지금 제 느낌을 제가 묘사해 볼 테니까 선생님은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 눈앞에 시야가 펼쳐져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활짝 펼쳐진 시야 가운데 하나의 육체를 지금 나의 몸 또는 나라고 동일시해요. 상관없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의식되거든요. 여기 내 몸이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몸 바깥에 있는 이 공부방 안에는 여러분들과 이 공간을 보고 있다라는 게 의식돼요. 꽃도 의식돼, 공간도 의식돼, 낱낱이 의식돼, 형광 다 의식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건 전부 의식되는 것이고 거기서 잠깐만
다 그 의식되는 내용에 대한 신경을 꺼버려도 뭔가 지금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의식돼요. 뭔가가. 그런데도 그것도 또한 의식되는 대상이라 뭔가가 의식된다는 그것도 예를 들면 무슨 존재감 뭐 이런 것도. 근데 거기서 획 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획 이게 눈이 획 돈다 한 생각 이게 전도몽상 뒤집어진 생각에서 한번 확 이게 의식이 한번 획 선회한다는 게 뭐냐면 뭐 돌 건 아닌데 그게 바로 여기서는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야. 표현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의식되는 의식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도 뭔가를 왜냐면 의식되는 것 없이 의식은 없다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런 식의 비유적 설명이에요. 양자도약이라고 아세요? 양자도약 요즘 양자물리학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책 보고 알았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가끔 이 의식이 갑자기 보통 뭐냐면 아까까지 끝없이 뭔가 미세한 의식이 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세한 의식이 있다는 건 의식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되는 것이 있다. 예? 우리는 의식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의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의식되니까예요. 그건 의식되는 의식이야. 지금 억지로 말로 분별하면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의식하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의식은 절대 의식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의식되면 그건 의식되는 의식이야. 그건 객체라고. 절대적인 주체, 이 진리일 수는 없어. 근데 이게 말로는 의식하는 의식은 의식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알았지? 의식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게 말로는 근데 그래서 우연히 그 서양 사람들이 이 양자도약이란 말을 쓰길래 난 양자역학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몰라서 이제 찾아보니까 양자역학에 뭐 저도 잘 몰라요. 예. 전자들이 이렇게 그 원자핵주의를 도는데 그 궤도가 있잖아요. 궤도를 막 도는데 그 하나의 전자가 에너지 뭐 준위가 달라짐에 따라 궤도가 달라지는데 한 궤도에서 뭐 다른 궤도까지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점프를 한다는 거야. 갑자기 여기 있던 게 저쪽에 뽕 하고 나타난다는 거야. 그걸 양자도 갑작스럽고 뭐라 그럴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요즘 양자도약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끝없이 분별로 나가다가 탐구하다가 갑자기 어느 탐구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벽에서 갑자기 급선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했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왜냐면 그 추론의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점프한 거야. 그걸 양자도약이라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설명 이렇게 보면 그 어느 정도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혀 어떤 인과가 없어.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 분별 속에 있다가 갑자기 분별 바깥으로 툭 갑자기 점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생각은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막 헤매이는 거고 그걸 나름대로 이제 막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결국에 뭐냐면 그렇게 합리적인 이해로는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처음에는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알물 내려놔요. 네. 그걸 방편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는 안 돼.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게 자기 몫이에요. 자기 공부. 각자 공부한 사람이 발견해야 될
자기 몫이야. 그 다음에 그것을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자기의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자아의 핵심, 자기의 비밀, 자기의 가장 나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자기조차 몰랐던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무슨 신화에 비슷한 표현이 나왔는데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용 나오고 용이 그 두꺼운 껍질로 자기를 보호하는데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무슨 신화 전설인가 뭐 유럽 쪽 어디서 얼핏 봤는데 그게 우리 인간 우리가 사람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 개성의 제일 밑바닥에 제일 그 어두운 동굴 안쪽에 너무 오랫동안 처박아둬서 몰랐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길 건드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아픈 상처, 약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뭔가 진정한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우리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문학적인 비유를 해서 우리 영적인 모험을 떠나는 이 마음 공부의 모험을 떠나는 자아가 웃기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꼼꼼 숨겨놨던 자기의 제일 내밀하고 은밀하고 연약한 부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만나야 돼. 네,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 공부를 해 나가도 결국에는 거기에 만나요. 왜냐면 그렇게 찾고 있던 깨달음, 진리, 항상 저 바깥에 두었던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아까 시부도로 얘기 들어가면 그렇게 얻고 싶었고 찾고 싶었던 소를 찾고 보니까 소는 없어. 그 자리에 이제 자기가 남아있거든. 이제 자기를 만나야 돼. 자기를 만나서 그 가짜 자기가 진짜 하나의 환상 같고 꿈 같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야지 가짜 자기가 바로 그게 이제 소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없기 때문에. 없어지려면 실체가 있어야지 없어지는 거지. 본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거부했던 고통과 괴로움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는 사실을 달랐다는 사실을 그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면 고름 짜듯이 그 고갱이 그 노란 그 뿌리가 쏙 빠질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드리면 아프니까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엔 만나야 돼요. 사람마다 다 갖고 있어요. 웃긴 건 사람들은 자기의 그거는 웃긴 건 자기 거는 잘 안 보이게 돼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자아의 그 핵심 가운데 있는 것들은 잘 이렇게 서로 잘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예, 본능적으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자기 눈엔 잘 안 보여요. 자기 눈에.
그래서 좀 힘들지.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그 자기한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마저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인연을 지어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짧은 말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그거 같아요. 러시아 인형처럼 까도 계속 뭐가 있어. 네. 그러면서 꾸준히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뭐가 있어. 예. 아프니까. 그것을 자꾸 탐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자, 책 조금만 보겠습니다. 정주 덕산 정장로에게 주는 글이다. 장로와 도림 사이에서 상조한 것은 숙세의 큰 인연이다. 이거 원호국근 선사의 편집글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돌려서 이제 봐도 돼요. 보면 공부하는 여정 중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인연에서 만난지 모르지만 좌우정 우리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이 인연을 표현하는 게 뭐 숙세의 큰 인연이다. 공부하는 과정 중에 보면 아무래도 사람 만나는 게 이 공부에서는 제일 큰 인연인 것 같아요. 저도 책도 볼 만큼 봤고, 요즘 뭐 동영상도 뭐 흔하고 뭐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도 좀 많은 편이고, 근데 저도 되게 이제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는 편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에 미쳐 있을 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도, 뭐 난생 처음 본 사람, 어떤 사람이 좀 도인이다 싶으면은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막 묻고,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 하겠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진짜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났죠. 도반들도 만나고, 참 그게 큰 인연인 것 같아요. 큰 인연이다. 향상의 관문을 열어젖히고, 이런 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향상의 관문을, 위로 향하는, 진리로 향하는 어떤 관문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뭐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자면 향상의 관문 따위는 본래 존재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위로 향하는, 그 다음에 관문이라고 해서 막아놓은 게 없어요. 우리 저 선종 무문관이라고 하는 무문회계 공안집이 있는 것처럼 대도는 무문이에요. 대도는 본래 문이 없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게 어이없는 거라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났다는 말도 좀, 그러니까 말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말할 게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떠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는 쏙 빼놓고 자기 바깥에 있는 건 줄 알아. 자기까지 포함해서라니까. 이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나도 이게 일부예요. 이게 감이 오실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뭔가를 보고 계시잖아요. 본다는 경험을 하시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단순합시다. 내가 꽃을 본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우리는 꽃만 드러나는 줄 안다니까. 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꽃을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경험을 보시라고. 이게 먼저고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기준점을 이쪽에다 두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거리가 벌어졌다는데 그냥 공간 자체의 입장에서 보시죠. 공간 자체.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선우가 없는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있잖아요. 저절로 그냥 이렇게 천차만별이 탁 있어. 우리 꿈하고 똑같아요. 꿈꿀 때 뭐 컴퓨터 그래픽 만들듯이 쫙 뭐 퍼지면서 세상에 이렇게 촥 컴퓨터 그래픽 하면서 나도 촥 하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팍 팝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팍 하잖아요. 아침에 우리 의식 들어올 때도 팍 하고 들어와요. 팍 하고. 그건 놀라운 건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팍 일어나요. 왜냐면 주관과 객관은 이 하나의 의식이 이렇게 분별되는 경험으로, 그러니까 일원성은 이원성으로만 경험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세하게 해도 결국엔 이원성이라고. 끝없이. 거기서 아까 양자도약이라는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 하면서 이 이원성의 근본 바탕 일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봤지만 본 게 아니에요. 경험했지만 경험한 게 아니야. 알았지만 안 게 아니야. 몰라.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체험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체험 뭐냐?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체험을 잘못 오해한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경험의 내용물이 남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경험이라고. 그게 팍 하고 대부분 팍 했을 때 그 경험의 내용물만 의식된단 말이에요. 그때 막 기분이 어땠다는 둥, 가슴이 어쨌다는 둥, 전부 다.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경험되는 것들이라고. 이전까지 이원성만이 진실인 줄 알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 일원성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했을 때는 뭐냐? 그걸 이원적으로 체험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심리적인, 신체 감각적인, 정서적인 인상만 기억에 남는 거라고. 근데 그건 그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왜냐면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났고 잠시 머물고 변화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부처님 과학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 사라지고 나면 그 경험이 사라지면 갑자기 우리가 진공 상태가 되면 뭐가 쑥 빨려오듯이 상실감이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허탈감에 밀려오고. 그게 뭡니까? 여전히 마음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어떤 확 이런 것들이 확 무거웠던 것도 있다가 그 무거웠던 질량을 가진 것들이 갑자기 쑥 빠져나니까 그쪽에 허무감이. 근데 그 모든 것을 진짜 감싸고 있는 이 진짜 진공. 진짜 진공은 말은 있지만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진공이라고 하는 사물은 없어요. 사물이 없는 게 진공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졌다 하면 우리는 뭐가 펼쳐진 줄 알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펼쳐짐을 구경하고 있는 나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났어. 숨겨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향상의 관문을 열어젖히고 본래 열려 있어요. 그 사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보는 나도 보이는 것도 그것들은 모두 끝없이 변해. 이 안에서 끝없이 변하는 거야.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것만 알아요. 예? 그 끝없이 변하는 바로 이 변화의 당처가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관문을 열어젖히고 한마디에 그대로 개합하여 한마디에 그대로 개합한다. 그 한마디는 뭐 말 한마디도 될 수 있고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한마디고 일구소식이라고 하는 거. 예? 보통 선에서는 한마디라고 하니까 이 선의 언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한마디란 말을 이 말구절에 다 걸려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일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말이 아니에요.
일구. 일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제가 분별해서 말하자면 이 사실을 그냥 일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그대로 개합하여라는 건 뭐냐면 무슨 문답하다가 한마디 듣고 말 끝에 뭐 개합했다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한마디에 그대로 개합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에 깨닫고 닭 우는 소리, 복사 꼽히는 소리 그게 전부 일구 소식이거든. 그 일구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일구라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바로 이거라고. 이게 일구란 말이에요. 그대로 개합한단 말이야. 예? 그게 아까 말했던 우남담성의 우남담성 맞나? 지 자신. 다만 이것이다. 다만 이것이다. 예?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리키는 것처럼 말했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야. 아니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가리켰어. 참 어떤 대상을 가리킨 건 아닌데 분명히 전체를 가리켜 보였어. 그러니까 이 말에 속아서 이것이다 할 때 그 이것이 바로 자기도 이것인데 자기가 이것을 상대로 두고 찾으려고 하면 벌써 길이 틀렸어. 그대로 개합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비추면 자 여기서 빠짐없이 원만히 비춘다. 전부 다다 이거예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전부 다입니다. 빠짐없이 원만히 비추면 근데 우리는 처음엔 그래요. 나한테 불쾌하고 괴로운 건 빼고야. 그래서 법이 두 조각 나는 거예요. 스스로 법을 두 조각 내요. 빠짐없이 원만히 비추는데 그러니까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법을 깨달았는데 왜 불안함이 찾아올까? 왜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내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아는데도 왜 나는 괴롭단 말이냐? 아직 자기가 그거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이제 그만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뭡니까? 그게 아직 자기는 빼놓고 한다니까. 자기는 빼놓고. 자기는 늘 빼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의지해서 그 공부의 효험을 보려고 하면 여전히 공부하고 둘이란 말이야. 공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제외되는 게 없어. 제외되는 게 없어. 불행도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다고 하는 거야. 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까지 포함해야지 완전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걸 제외하면 그건 불완전이라고. 불완전까지. 그 볼프강 아마데우스 영화 맨 마지막에 살리에르가 그 정신병동에서 그 정신적으로 다 기형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너희들의 평범함을 사하노라 그런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평범함을. 아마데우스처럼 천재적이고 그러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걸 시기 질투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못 살았잖아요. 살리에르라는 사람의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자기한테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원만히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깨달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각이 통찰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외면했고 저 카페트 밑으로 저 어둠 속으로 무의식의 어둠 속으로 처박아 놨던 모든 우리 잡동사에 대한 그 빨랫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공부한답시고 외면했던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에요. 깨달아야지 수행한다는 게 뭐냐. 그때부터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왜? 그동안 엉뚱한 깨달음을 찾아 구호했던 허상을 쫓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발딛고 있는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처염상정, 더러운 곳에 처해가지고 늘 깨끗하게, 늘 청정하게. 그 다음에 화중생년, 불 속에서 이 삼계는 화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불 속에 있는 거라. 괴로움,
진짜 불 속에서 불타는 괴로운 것 같아. 화탕지옥 같은 세상이라. 예?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보면 뉴스 보기 겁나지 않아요? 나만 미쳐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가 미쳐가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미쳐가니까 나도 미쳐가는 것 같아. 예? 진짜 지옥 불타는 그 지옥 불 속에서 거기서 순결한 연꽃,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너무나 연약하다니까요.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청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기 쉬워. 예? 막 십자군처럼 갑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진짜 연꽃이나 어린 양처럼 너무 순결하고 진짜 갓난아이와 같아. 예? 그래, 그 이제 바로 우리 세속의 눈에서 그래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여전히 이원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굳건하고 확실하고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 폭력적이고. 예. 저 폭력의 저 밑바닥에는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적인 거야. 그래. 그 자기한테도 타인에게도 세상에게도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그런 것마저도 이제 빠짐없이 원만히 비추면 예로부터 모두 대기와 대용을 썼기 때문에 대기 대용이란 말이 뭐냐 큰 깃들과 큰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눈앞에 지금 이게 대기 대용인 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 우리 의식 공간 이것이 이게 거대한 작용인 거예요. 너무나 거대해서 그 작용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작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데 지금 시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 시계가 똑딱똑딱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시계란 대상에 보면 너무나 작은 작용이지. 그 다음에 이 작용과 나는 떨어져 있지. 근데 나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 시계의 작은 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이 큰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공간 전체가 바로 대기 대용이다 이 말이에요. 썼기 때문이다. 이것만 있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뿐이다. 이것이다 이것. 모든 것은 이 대기 대용 안에는 기쁨, 슬픔, 뭐 괴로움, 뭐 정신분열 다 들어온다고요. 예? 하나도 빠짐없이 원만하게 여기 드러난다고. 그래서 용과 코끼리의 발자국은 그 인도 사람들이 비유했던 게 불법을 코끼리 발자국으로 비유했던 게 짐승 가운데 제일 큰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거든. 그러니까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짐승의 발자국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모든 차별되는 의식은 차별되는 경험들은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용과 코끼리의 발자국은 노새가 감당할 바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경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의식이란 좁은 의식을 넘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원적인 분별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원적인 그 분별의식에서 한번 그래서 이걸 초월이다, 양자도약이다, 깨달음이다, 뭐 체험이다, 뭐 생각이 한번 죽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비약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약하는 게 아니라 늘 있었던 것을 그 전까지는 이걸 왜 내가 자각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자각돼. 예? 갑자기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난 몰라. 그래서 갑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도노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이거 이렇게 자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은 노새가 감당할 바가 아니다. 만약 이 솜씨를 갖추지 않았다면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 말이에요.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사람에게서 끈끈함을 떼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이게 뭡니까? 끈끈함 결박은 뭐냐면 집착하는 견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에요. 끈끈함을 떼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목과 세게 잘못된 분별, 아르마리 이것들을 목과 세게로 뽑아주겠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특별한 무슨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또는 주말까지 치면 4일을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1시간 넘게 하는데 제가
45분짜리 수업을 해도 하다못해 15분은 교재 연구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지식을 전달해야 되니까. 애들한테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하루에 90분씩 일주일에 4번이면 360분. 근데 전혀 이거는 특별히 준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그때 이 순간 이 공부 모임에 모인 사람과 이 공부 모임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그 인연에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내 몸이 부서질 수 있구나, 부서질 것 같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뚜렷하게 의식될 뿐이야.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는 자습했어요. 다음 주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온갖 그 몸뚱아리의 고통 때문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건강에 대한 염려 어쩌고 뭐 신세 타령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다 그것들이 뭐냐 바로 아까 말했듯이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노새 발자국, 먼 발자국, 강아지 발자국, 돼지 발자국 다 들어오듯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다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없는 건 저한테도 없고, 저한테 있는 건 여러분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없이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도 지나친 노파심이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본래가 주어진 걸 믿지 못하거나 더 안타까운 건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 모를까봐.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 모르고 계실까봐. 또는 자기가 진짜 무엇인지 모를까봐. 이거 정말 요즘으로 표현하면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될까? 어쩌면 나중에 그걸 가르쳐줬다는 것 때문에 욕먹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어. 그건 뭐 각자의 인연에 맡겨두고.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 솜씨를 갖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끈끈함을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한테 본래 이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진실로 깨닫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뭐 우리가 좋은 말 있잖아요. 자유, 해방, 평화, 행복, 사랑. 그 모든 그 좋은 말들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말들은 실제로는 이것이에요. 이것. 그 뭐라고 하더라? 휘발유는 색깔이 없어가지고 위험해서 뭐 색깔을 입힌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휘발유 보면 약간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원래 색깔이 없다고 그러대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원래 무색 투명 청정이에요. 아무런 모양도 없고 아무런 소리, 냄새, 맛, 느낌, 아르마리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드러날 때 우리한테 경험적으로 드러날 때 어떤 정서적인 느낌으로 어떤 행복감이나 평화로움, 사랑스러움 그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가깝지. 마치 무색투명한 태양 광선이 무색투명 아무런 모양 없음만 있는 게 아니라 따사로움, 온기, 생명력,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에너지의 그런 속성을 갖듯이 그게 사랑, 평화, 어떤 우리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로 그 빛의 변형이라. 무색투명한 빛이 열감으로, 따스함으로, 행복감으로, 생명력으로 그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게 공부를 오래오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일정한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면만 부분만 보게 된다고. 부분만. 그래서 뭔가 미진한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미진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자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빼놓고 이렇게 그걸 대상화했기 때문에 뭔가 시원치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저쪽에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자기가 마지막 퍼즐이에요. 마지막 퍼즐 자기가 들어가야 돼. 그때 전체 퍼즐은 완성돼서 전체성 가운데 그 전체성을 대상화하고 있는 자기를 빼놓으면 그건 전체가 아니에요. 항상 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까지 들어가야 그게 전체예요. 그게 자기가 전체의 일부가 되는 순간 전체를 알지 않은 사라져. 아는 자가 없다니까. 그게 알 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알 게 없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태고 자나 깨나 똑같은 상태가 알 자도 알 것도 없는 상태라.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그게 동정의 몽각의 오매의 본래 이러한 건 그건데 공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는 순간 그러면 동정과 몽각과 오매가 나뉘는 거예요. 이 본분의 일입니다. 본래 우리가 분부받은 본래 내 몫이니 말이에요. 본분이다. 본분사다. 이 본분의 일은 단지 한결같이 다잡아. 단지 한결같이 다잡아. 농사꾼의 소를 몰고 가고 줄인 사람의 밥을 빼. 이 원어국은 원어심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농사꾼의 소를 몰아가고 줄인 사람의 밥을 빼앗는 솜씨만이 활구다. 이게 살아있는 거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살아있는 거다. 뭐라도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게 없다고요. 그게 자아한테는 사형선고 비슷한 거예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느낌이니까. 그게 뭐냐?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딛는 심정이라니까. 자아는 그럼 죽어요.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놓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못 놓고 끝까지 그 허상을 집착하는 거라. 어떤 느낌이나. 우리 욕망의 대상도 있잖아요. 그걸 절대 못 놔요. 절대. 자기가 하는 거라니까. 자기가. 왜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일찍 마치려고 그러는데 또 시간이시는 피곤들 하시죠? 저도 그래 애들 보면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이해해요. 얼마나 피곤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시면서 뭔 얘기하려다 까먹었냐. 불안한 거. 절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누가 심어주거나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평생 자기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린다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래서 평생 우리는 도망쳤어요. 평생 도망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냐. 왜 자아한테 사형선고냐면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거든. 우린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끊임없이 노력해서 도망갔다고요. 근데 한 걸음도 못 벗어났어.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결국 도착한 게 뭐냐면 진짜 자기 앞으로 그 서정주 선생 이제는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이 같은 꽃이야. 이제 그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가지고 이제 거울 앞에 섰어. 한참 우린 돌았어요. 한참 뒤안길을 돌았다니까. 회피했다니까. 이유도 모른 채 방황했어. 근데 언젠가는 이제 직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그걸 직면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이 본문의 일은 한결같이 이 본문의 일에는 아무것도 없어. 다 농사꾼의 소를 몰고 가고 줄인 사람의 밥을 빼앗는 솜씨만. 뭔가 의지하려는 모든 걸 뺏어라.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는 거라. 그 사람이
아르말이나 그 사람의 무슨 영적 체험이나 그런 거 다 빼앗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울어요. 나이도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노고사님도 그 평생의 공부를 부정당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휙 전에 의식이 한 바퀴 돈다고. 이제까지 그게 장벽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지면 그게 절벽에 손 놓는 거거든. 자기는 절대 못 놔요. 그러니까 악역할 사람이 필요해.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밟아서 부러뜨려 가지고 손가락을 억지로 놓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닐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들. 그거 당연해요. 왜냐면 그거에 의지해서 내가 이거 평생 견뎠는데 그것마저 뺏어가면 나 어떻게 사냐. 나 죽는다 소리야. 죽으란 소리야.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예수도 십자가 매달리기 직전까지 두려워했어요. 벌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내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나중에 보면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이 올 거예요. 공부의 모든 관문에서 뭐냐? 생각이 그동안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자기가 행위의 주체인 줄 알았던 생각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자기 스스로 그게 자기를 직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김도양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사람도 도 닦았잖아요. 단전 오프했지만. 참 바보처럼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 활구다. 모든 언어, 요긴한 기연, 살이, 밝고 어둠, 침묵과 언어, 잡고 노아즘. 이게 뭐냐면 방편입니다. 살인과 죽인. 우리 언어, 저는 말 쓰잖아요. 그 다음 기연, 기회인연. 막 때리고 밀치고 뭐 누구야 불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치. 그 다음 뭐 밝고 어둡고 뭐 말했다가 침묵했다가 잡았다가 뭐 파주 방행 살활 뭐 이런 것들은 등은 모두 다음 글에 갖추어 있으니 더 이상 들먹이지 않겠다. 원업근 선사도 저처럼 피곤했던 모양이네. 말을 많이 안 하네. 황벽과 임재 이거 알잖아요. 두들겨 팼던 거. 그다음 목주와 운문. 운문이 목주 도명상자가 황벽한테 임재 소개해 준 사람도 목주 도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종파를 안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일깨우는 기업만 만들어주고 그 목주를 운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그 목주가 사는 그 집 방문을 두니까 딱 보자마자 문을 쾅 닫아. 몇 번 하니까 운문이 이번만큼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또 문 탁 열자마자 다리부터 확 넣는데 인정사 아저씨 문을 닫는 바람에 운문 다리가 껴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비명 지르다 깨달은 게 운문이에요. 운문은 절름발이가 됐어. 그래서 근데도 깨달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산과 앙산. 예? 위산 왕산은 뭐 아들과 아버지처럼 뭐 어쨌다 그리고 설봉과 현사. 설봉도 오산진에서 도를 깨닫기까지 그렇게 나는 거. 이분은 늦은 나이에 깨달았어요. 옛날에 불교신문 보니까 어떤 할 일 없는 학자가 어록에 나오는 선사들이 깨달은 나이 평균 나이를 재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젊었어요. 20대 30대 사이야. 대부분 그때 깨달았는데 설봉은 늦은 나이에 깨달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40은 아닐 것 같고 모르겠어요. 설봉은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현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설봉과 현사도 사이가 스승과 제자이면서 도반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이에 더욱 오묘함을 체득했다. 얘입니다. 그런 방편, 기연들은 이 사람들은 다 있다. 산승의 방 안에서는 일찍 이관문을 밟지 않으면 자 이관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건 관문도 아니에요. 무문이라고 활짝 열려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고 자기가 들어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걸 들어간다고 헛되쓰느라고 허송세월합니다. 본래 들어와 있는 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문을 밟지 않으면 결코 그냥 지나게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이 관문을 밟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부촉할 때는 더더욱 철저하게 했다. 이 법을 이 부촉은 딴 게 아니라 뒷사람을 위한 거예요. 뒷사람을. 예?
그래서 부촉할 때는 더더욱 철저하게 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희귀하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 요거 잘 보십시오. 희귀하게 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뭐 이것만 하면 뭐 어쩌고 이걸 되게 귀한 것처럼 되게 드문 일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절대 금물이야. 희귀하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야. 사람들은 마치 갈 수 없는 무슨 이상한 경지인 것처럼 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진짜 불종자를 끊어버리는 그 나쁜 짓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시에서도 일자무식 앞에 말 가르쳐주면 다음 말 배우다가 앞에 말 까먹고 그 사람도 다 견성했어요. 다 깨달았어. 아라한이 됐다고 했던 건데 희귀화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건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엉뚱한 걸 투사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일처럼 초인적인 어떤 경지, 부처의 경지가 초인적인 경지인 것처럼 아니에요. 제가 본 부처는 제가 경전을 통해서나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처 석가모니, 우리 보통 생각하는 석가모니, 좀 있으면 석가탄신인데 그런 분 아니었어요. 가장 인간적이었고, 예? 축지법을 써서 어디 가신 분도 아니고 그 불타는 인도 무더운 땅을 걸어 다니면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인간적 감정을 느끼셨고 그 다음 나중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분이셨어. 그러니까 그걸 마치 무슨 뭐 이게 대단한 것이냐 무슨 신비주의인 것이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그 너무나 그 과거의 그 선입견으로 오염된 그 눈이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순간 깨끗한 눈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 일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생각에 물들지 않고. 절대 금물이니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도가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자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걸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바로 이 문 중의 사람이라면 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이 문 중의 사람이라고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을 겁니다. 이게 이 문 중이 아니라 다만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문으로 제가 원문이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낮게 개자에서 바로 이 사람, 이 한 사람 뭐 이런 원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번역을 이문 중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면 이걸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이 소리야. 뭘 깨달았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어야지 이거 외에 딴 것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어떤 초월적이거나 남들은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알아차렸다고 하면 반드시 깨달았다고 하면 바로 이 사람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진짜 이 사실을 공감하고 자기 스스로 진짜 체감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인데 근데 세상에 도 닦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닦는 도를 보면은 전혀 엉뚱한 실제 현실 속엔 존재하지도 않는 무협지 수준의 도를 닦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영원히 뭐 병에도 걸리지 않고 어쩌고 뭐 양신해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둥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21세기 이 현대를 사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생각을 통하지 않고 가장 직접적인 진실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여기서 생각하거나 생각 않거나 둘 중에 여기서만 가능하다고. 요것만의 유일한 진실이라고. 요것을 뭐다 하는 순간은 전부 생각 노름이야. 근데 지금 매 순간 찰나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재주를 부려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의식, 이 경험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식의 세 가지 변성 상태를 다 경험합니다.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무의식 상태 다 경험해요. 이거 아닌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깨어있거나 꿈꾸거나 깨어있지도 그러니까 깊은 잠에 꽉 들어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이거 이외의 경험 해본 적 있냐고. 예? 탄생이나 죽음의 경험을 해본 적 있냐고. 우리는 그냥 이 의식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야, 나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나는 전생 체험했더니 전생에 내가 뭐였던 걸 봤는데, 근데 뭡니까? 그 모든 그 환상이 발딛고 있는 게 지금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최면 걸었더니 전생이 막 분명히 나는 그때 화살 맞고 죽은 뭐인 것 같고, 예? 분명히 나는 몇십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난 아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전도된 거라고. 진짜를 첫 번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저 천만 번째 뒤로 떨어진 거라고. 이거는 제로 포인트예요. 첫 번째조차 아니야. 이거는 입 열기 전부터 모든 경험의 밑바탕이라고. 그 경험이 무슨 대단한 천만 년 전 경험이든 천만 년 후의 경험이든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 본질은 시간이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 경험 속에 그런 것들이 영상처럼 거기에 우리 속는단 말이에요. 그거 바로 잡는 거라고. 그 경험을 하는 자와 그가 한 경험 전체가 다만 이 하나의 사실은 정말 허무맹랑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한 바퀴 팽 도는 것 같지. 한동안 이게 정리가 안 된 채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이제 찾는 마음이 쉬워지고 여기 안정되고 한동안 지내다 보면 우리의 분별의식, 우리의 그 생멸심이 형성되는 그 군습의 과정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이해하면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이거든요.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자기 경험을 나름대로 의식하는 그게 생긴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 생겼기 때문에 이 해탈 다음에 해탈지견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해도 뭐냐면 처음에는 이걸 했지만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난생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것 가지고 맞추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부조와 혼란이 있는데 나중에 계속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한다고. 잘못된 해석. 영원해야 될 텐데. 이 경험이 계속 뭐 유지되면 자꾸 이래. 그 경험을 하는 내가 분명히 있다고 여기는 바로 잘못된 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아. 그래서 그 틀을 과감하게 버리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건 이렇게 해서 된 거군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해. 그게 깨달음 뒤에 그 훈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 생각도 거기에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가 소를 길들인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었던 처음에 씹어다 보면 떨어져 있다가 소 붙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소 등에 탄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 사라져요. 그런 지견도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이해할 거 없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분리감 때문에 이해하려고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 지경과 내 실제 경험이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구나. 그게 뭐냐면 채찍과 고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냐? 공부를 확 놔버린다. 법, 진리, 깨달음 없어. 깨달음 없게 되면 뭐냐? 이게 탁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것과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거였어. 그게 뭡니까? 마지막 퍼즐이 전체 속에 딱 들어간다고. 그게 이거라고. 인후구망이라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타성이야. 하나라. 근데 하나가 된 순간 하나가 그런 첫 번째 무슨 이상한 경계 체험했을 때 온 우주가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분명히 뭡니까? 아는 자가 있었다고. 미세한 경험이 있었다고. 미세한 경험이. 여전히 그건 뭡니까?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잠들었을 땐 그런 체험이 없잖아. 이건 자나 깨나 똑같아야 돼. 그게 뭐냐, 이거라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거. 아주 쉽게 말해줄게. 알아야 된다는 것만, 알아야 된다는 그것만 쉴 수 있으면,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것을 마치 내가 알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그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것만 쉬면은 본래 그거야. 뭐냐면 제 비유가 이해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윷놀이 있잖아요. 윷놀이. 유판 있잖아요. 유판 보면 독에 걸리고 뭐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와서 맞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 유판에 뭐가 있으면 백도가 있잖아요. 이 공부는 왜 경제 없는 백도라니까. 이렇게 왜 돌아? 이렇게 돌면 되지. 바로 그 자리로 가면 되지. 이렇게 출발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빠져나오면 된다고. 예.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그걸 안 것도 뭡니까? 한 바퀴 돌아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본래 그 자리란 걸 아니까 아이 이럴 필요가 원래 없었네. 그러니까 난행 고행 엉뚱한 커대를 쓰다가 자기도 그렇게 헤매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우리 똑같잖아. 어른들, 자식들아.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 나중에 못 알아듣면 너희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 중에는 영리한 녀석들이나 좀 사람 된 녀석들 가운데는 알아듣는 애들도 있거든. 아 그럴 것 같다. 내가 비록 저 나이 저 입장은 아니겠지만 저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걔네들은 좀 더 삶이 그걸 가르쳐준 선배가 했던 오류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 이 공부도 마찬가지야. 오류를 좀 더 줄이고 좀 더 그 방황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공부하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곤하신데 너무 오래 시간을 그랬어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